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부터 받아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8만 9,650원에 비중은 44%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하이닉스는 분명 오를 것 같은데 관세 문제가 좀 걱정돼서 그런데 장투로 보는 게 맞을까요? 하고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어제 주셨는데 어제 저희 시간 관계상 못 봐드렸던 상담 오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SK하이닉스 상승과 하락 반복하다가 결국 0.89%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지금 17만 400원 선까지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이 보조금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요. 걱정할 것들이 조금 있는 상황이죠. 시국이 시국인지라 장기 투자 관점으로 SK하이닉스 어떨까요, 전문가님? 저는 이제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 장기 투자 의견 좋습니다. 저는 네.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제 트럼프 관세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독점권, 이게 이 반독점의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가 들어간다. 이제 국제적인 M&A를 체결을 할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 이렇게 제시가 돼 있었는데 그걸 좀 위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가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럴 줄 알았거든요. 오늘 사실 시장 다른 섹터는 올라가도 반도체 부분에서는 좀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에 반면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줬었죠. 이런 부분에서도 오늘 진짜 거래대금 많이 들어와줬고 상승하는 종목 진짜 많았구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하고 중국 정부에서도 그 엔비디아가 미국 AI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사실 대한민국 국내 반도체 장비냐 아니면은 중국 관련 반도체 장비냐 이렇게 또 나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시점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그림이 나올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또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수급이 중국 관련 기업 반도체 장비로 쏠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겠으나 저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선단공정 기술력과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전략으로 이제는 D램 시장에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계속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쟁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그런 기대감이 된다면은 2025년 이제 연간 예상 영업이익도 꽤나 잘 나와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증권가 리서치에 의하면은 이제 이 목표 주가 26만 원이나 아니면 25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최종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25만 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이제 관세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트럼프가 이런 이제 관세 부분에서 이제 옛날에는 중국에서 진짜 구리에 대한 관세 부분을 25% 납품을 했었거든요. 구리 스트랩이라고. 구리 스트랩이 뭐겠습니까? 그 구리를 이제 잔여물이라고도 보는데 그거에 대한 관세를 25% 부과를 했어요. 물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구리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왔었어요. 근데 진짜로 관세를 부과를 했었고 저는 지금 시점으로 보자면은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그거는 이제 협상의 키로 좀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다른 쪽에 관세를 좀 더 부과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좀 높지만 이런 반도체 쪽에서는 어느 정도 딜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도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엔비디아 올라가주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같이 좋아지는데 관세 부과를 한다고 하면은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도 더 잘 찍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그러면 SK하이닉스한테도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법, 관세에 대한 이슈 이런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저는 최종적으로 보자면 SK하이닉스를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25만 원까지 보셨으면 한다. 대신에 진짜 장기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래서 이 하방 구간에서 SK하이닉스가 그나마 좋은 거는 14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를 지켜주면서 우상향으로 다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실 평단가까지는 내년 1월까지는 충분히 올 것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목표가를 25만 원까지 봤으면 하는 바람이 큰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 시청자님 비중도 44%신데 적은 비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으나 25만 원까지는 봐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좋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힘든 그림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증권가 목표가도 25만 원 선에서 나오고 있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길게 가져가면 25만 원 충분히 노릴 수 있다고 말씀 주신 만큼 길게 챙겨가면서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빠르게 남겨주세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 받아보겠습니다. 곽보영님 반갑습니다. 저희 단골 손님이시죠? 오늘은 엣지 파운드리 궁금하다고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550원, 그리고 비중은 5%십니다. 단기 전략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진입하셨다고 합니다. 이 종목 어제는 크게 밀려났고요. 오늘은 0.55% 소폭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2,755원이 종가인데요. 지금 뉴스 잠깐 찾아보니까 한화 인텔리전스와 합병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문가님, 단기 전략이 필요하시대요. 아마 단타로 빠르게 한번 스윙 전략을 세워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단타로 여쭤보신다면 이슈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앵커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 인텔리전스에 대한 흡수합병 속에서 결정 속에서 하한가를 맞이를 했었는데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에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가 500원입니다. 네, 액면가가 5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증거금률이 10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현금만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3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종목에 대해서 3년 연속 적자냐, 흑자냐, 2년 연속 적자냐, 흑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전 오늘 좀 회초리를 드려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시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실 때 애니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20억의 적자, 그 다음에 48억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적자인 종목 증거금률이 100%인데 PER은 3년 연속 NA예요. 그러니까 잠정 실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PBR 같은 경우에는 2.0배입니다. 그나마 이 2배로 기록돼서 다행입니다. 대략 이제 증거금률 100%의 2년 연속 적자인 종목들이 PBR이 높은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다행히도 그 정도는 아니어서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2,550원에 들어가셨잖아요. 예, 2,550원에 들어가신 거는 들어가신 지 오늘 들어가신 것 같아요. 맞으실까요? 네, 오늘 진입하셨다고 합니다. 예, 오늘 진입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분봉을 한번 같이 봐보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있잖아요. 오늘 뭐 흡수합병이나 이런 이슈, 뭐 하한가를 갔었긴 했지만 저는 내일 팔 수 있으면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내일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시장에 대한 좀 혼란성도 없을 뿐더러 분봉에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장 막판에서는 거래량이 좀 들어와 주면서 거래량이 8만 주밖에 안 들어왔지만 사실상 오늘 그렇게까지 엣지 파운드리가 막 그렇게 막 우리가 우아할 그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끽해봐야 0.5% 상승했고 뭐 고가까지는 5% 상승을 했지만 오늘 내일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상향하고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개파락하면서 안 좋은 그림으로 나타났지만 오늘 내일로 승부를 보면서 만약에 내일 이제 상승을 했으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 근처에서 2,700원에서 2,800원 사이에 매도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 아니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하방 구간에서 2,500원 밑으로 더 떨어지고 2,400원을 밑으로 이제 하방을 좀 뚫어버린다면은 손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빠르게 승부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해서 2,40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곽보영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길게 끌지 마시고 빠르게 한번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여전히 실시간 상담 열려 있고요. 오늘 유튜브 채팅 통해서도 이렇게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딜사이트 경제TV 유튜브에 검색하시고 오셔서 채팅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받아볼게요. 문자 한 통 도착해 있고요. 화성밸브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000원에 비중 15%시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종목이죠. 어제까지는 이 거래 연속으로 밀려났는데 오늘은
오늘은 10.07%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렇게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봐보면 매수가보다 화성밸브 사실 많이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 해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제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근에 피팅이나 밸브 관련주 굉장히 많이 올라와줬었고 이게 흐름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 제가 원래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안 하고 싶었는데 이게 종목 상담을 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이제 이런 관련주더라고요. 이제 정치 테마 관련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기업을 선정하고 선택을 하고 우리가 매수까지 들어갈 때는 이런 이제 리스크까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종목을 딱 골랐을 때 사실 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지금은 상황은 안 좋지만 저는 이제 이 기업이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거를 좀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것도 단타를 할 때도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우리 사연자님이 화성밸브를 선택하셨고 몰랐겠죠. 근데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수급이 들어와 준 것도 어제에 대한 이제 회복성이지 그렇게까지 막 지금 우리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 이슈가 있었고 근데 화성밸브를 개별적으로 보면은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일주일 전에 이제 대왕고래 관련해서 첫 시추 개발 전략 회의가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개발 회의가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좋은 흐름으로 갈 뻔했는데 안 좋은 국면을 좀 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원전이라던가 이런 해외 수주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오로지 이제 정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시장하고는 좀 지금에서는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힘든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도 단기적으로 9,000원대까지는 회복성이 보이거든요. 예, 9,500원에서 9,700원까지 그러니까 개파락해서 시작했을 당시에도 이 갭을 메꾸면서 다시 한번 이 정도까지 회복성이 이어진다면은 저는 좋은 흐름으로 다시 한번 갈 수 있다고도 보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다들 힘드실 거예요. 대왕고래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종목을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도 힘드실 텐데 이번 주가 끝나고 다음 주도 지켜봐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화성밸브를 봤을 때는 이 단기적으로 9,700원에서 9,500원 사이까지는 회복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9,700원까지 회복성이 있었다 이러면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회복이 되면은 직전에 단기 고점이 13,000원까지 회복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잘 가고 있다가 이런 안 좋은 리스크가 걸리니까 종목이 좀 하락세를 좀 탔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회복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만약에 9,700원까지 도달을 했으면은 다시 한번 사연을 주시고 그렇지 않다. 계속 밀린다. 아니면은 이제 7,000원에서 7,200원 사이까지 밀려버렸다. 이게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건데 7,500원 정정하겠습니다. 7,500원에서 7,200원 사이까지 밀려버렸다. 이러면은 손절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이 들어온 건 사실 어제 주가가 밀린 데에 대한 회복 차원이라고 설명 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올라온다면 9,500원에서 9,700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9,700원까지 오게 된다면 이 지점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만약에 7,000원에서 7,500원 선까지 온다면 그때에는 손절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우선은 9,500원 오게 된다면 저희 한 번 더 연락 부탁드릴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실시간 상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나 유튜브 채팅 주실 때에는요. 궁금한 것들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한 통 받아볼게요. 뷰노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9,000원 그리고 비중 10%시네요. 의료 AI 관련주죠. 뷰노. 오늘장에서 딱 10% 뛰어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종가 기준으로 25,000원 선 다시 회복해서 와줬는데요. 매수가 봐보니까 아마 거진 1년 가까이 꽤나 오랜 기간 이 종목 가지고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앞으로 뷰노 흐름은 좀 어떨까요? 아마 다들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금 이제 대부분 10%에서 딱 올라와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앞서서 화성밸브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10%가 들어왔다고 이 종목 한번 들어가 볼까 하면 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도 뷰노가 딱 10.0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해외 외신에 대한 보도들 이게 합쳐보면은 사실 의료 AI에 다가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뭐 FDA 승인을 받았던 딥브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뷰노가.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존에 받았던 딥브레인의 미국의 매출이 찍혀준다면 이 종목도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가져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상승에서도 어느 정도 힘을 줄 수 있고 근데 여기에 이어서 딥카스라는 게 나옵니다. 이 딥카스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딥카스는 FDA로부터 승인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게 언제 받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내년에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딥브레인에 대한 미국의 이제 수익성이 찍혀주고 지금에서 실적 개선이 일어나주고 이런 딥카스에 대한 FDA 승인 기대감으로 간다면은 저는 지금보다는 내년을 더 바라봐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좀 높은 가격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청자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시장이 밀리니까 당연히 시장이 밀리니까 높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장이 밀리고 지금은 조정 구간에 놓여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FDA에 대한 승인 기대감 그리고 딥카스죠. 딥카스 FDA에 대한 승인 기대감 그리고 딥브레인에 대한 이제 미국의 시장의 진출 거기서 이제 수익성으로 찍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추가적으로 더해보자면은 내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시장도 밀리고 이 뷰노에 대한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내년으로 가보자면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내년까지 바라봐야 된다고 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FDA에서 이제 뭐 미국 이제 FDA 승인에 대한 거절 아니면 미국 진출 그러니까 딥브레인이 미국 진출에 대한 이제 뭐 거절이 당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손절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갖고 있냐면은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의료 AI 기기 섹터에서는 어느 정도 좀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종목 자체가 3년 연속 적자에다가 이 추정치까지 적자입니다. 이런 종목은 사실 흑자로 전환하고 들어가도 늦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 시청자님이 좀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고 내년까지 기다려봐야 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힘든 길을 좀 갈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BPS가 사실 362원이에요. PBR은 115배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라고 하면 변동성이 꽤나 클 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로 보자면은 5,000원짜리가 6만 원까지 갔다가 갑자기 이제 2만 원까지 떨어지고 그 2만 원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림 이 자체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에서 지지라인을 25,000원에서 형성을 해주고 2만 원 구간에서 형성을 해주고 내년 FDA에 대한 승인 기대감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면은 저는 우리 시청자님한테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시점에서 이 지수도 눌리고 안 좋은 시장 속에서 추가 매수 5% 정도 진행해 주신 다음에 평단가 낮추셔서 내 평단가보다 높은 가격까지 온다. 그 가격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39,000원이잖아요. 저는 39,000원 아래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 근처까지 오면은 매도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밀리면서 이 뷰노도 어쩔 수 없이 조정 구간에 와버렸습니다. 이 FDA 승인 기대감 같은 좋은 재료 있으니까요. 우선은 내년까지 조금 더 봐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추가 매수 여력이 되신다면 한 5% 정도 더 진행하셔서 단가를 조금 낮추신 후에 그 평균 단가에서 탈출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력만 되신다면 이 비중 더 쉬는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여전히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들로 빠르게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문자 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CIS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1,500원 그리고 비중 30%시네요.
4거래일의 하락세 딛고 오늘 드디어 상승해서 올라왔습니다. 5.67% 오르면서 7,450원짜리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죠. 지난달 초에 11,000원 위쪽도 한번 터치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꽤나 밀려 내려온 상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사실 빠지는 이유도 뭐 2차 전지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리스크가 작용했기 때문에 CIS도 좀 안 좋게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C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2차 전지는 전공정, 그리고 조립공정, 그 다음이 후처리 공정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전공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전공정은 이제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차 전지 장비 쪽도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 3분기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런 이유로 봤을 때도 노스볼트라는 영국의 이제 유럽권에 있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이제 파산을 했어요. 여기에 따른 손실이 났다, 그게 3분기에 찍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스볼트가 이제 유럽권에서 되게 큰 배터리 업체예요. 근데 거기가 파산하고 나니까 충격이 CIS까지 좀 넘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골드만삭스도 1.2조 원을 잃었어요. 이제 거기서도 이제 좀 날렸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캐즘, 그리고 포비아, 전기차에 대한 이런 뭐 화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트럼프 이슈로 IRA에 대한 폐지, 뭐 이런 것도 2차 전지 쪽으로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하락 구간은 뭐 견딜 수가 없도록 이제 좀 하락을 했던, 그 와중에도 반등을 계속 줬던 CIS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나오는 과정에서도 이 CIS는 SFA 때문에 턴키 수주가 가능하다는 점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노스볼트 파산으로 4분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으나 저는 3분기에서 어느 정도 좀 멈췄다, 3분기에서 좀 끝냈다라고도 보고 있고, 이 4분기에는 3분기보다 손실을 좀 더 줄여준 다음에 이 판관비에서 증가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다면은, 저는 이 판관비에서 증가해버린 것도 이제 노스볼트 파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낮춰주고 좀 괜찮게 가다 보면은 7,000원 구간만 좀 버텨주면 이 CIS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무제표도 한번 같이 봐봅시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스볼트 파산에 대한 마이너스 80억 적자였었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잘 좋게 나와주고 있었어요.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거의 이제 반등 주면서 좋은 흐름으로 갔었지만 이게 나와버린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4분기 내년까지 갈 때 회복성이 이어진다면은 이 종목도 꽤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앞서서 해드렸던 종목과 대비되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0%의 부채 비율, 3.6%의 유보율을 갖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참 기특한 부분이고요. BPS가 3,700원, 그 다음에 PBR이 2.7배. 뭐 앞서서 이제 뷰노 같은 경우에는 115배였지만 지금은 2.9배라는 점. 그래서 종합 차트로 봤을 때도 이 부분에서도 시장에 밀리면서 같이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안 좋은 흐름이었지만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11,500원이에요. 비중은 30%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전기차에 대한 뭐 캐즘 불확실성이나 전기차 화재, 그리고 포비아, 이런 것들이 안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내년쯤 됐으면은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흐름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이 CIS에 대한 주가도 회복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500원까지 부근에 도달하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또 상담을 넣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하방 구간에서 어찌됐든 정치적인 리스크가 시장의 밀림에 따라서 밀렸던 7,0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져서 7,4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저는 여기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 구간까지 버텨준다면, 비중 축소 말고 7,000원 구간까지 버텨준다면 홀딩 의견 드리고, 지금 만약 7,000원 구간을 뚫어버리고 아래로 내려와 준다, 그러면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IS 매수가 가능할 것 같다고 긍정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7,000원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7,000원만 지켜주게 된다면 앞으로 전망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7,000원이 깨지게 된다면 손절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상향할 모멘텀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우선은 7,000원 지지라인 확인하면서 내년까지 조금 더 끌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가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방송이 끝난 직후죠. 우리 살맛나는 주식 방송이 끝난 직후 7시부터 우리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공개 방송 안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살맛나주 가격 전략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거나요. 아니면 유튜브에 전영욱 전문가 검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